박미주의 책향기. 언론인이라는 자리를 하며 가까이 지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야멸차게 단절해야 하는 아픔이 수반되기도 했고 온갖 비난과 원망을 들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질 못했던 검찰청사를 제 집 드나들듯 했었고 재판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아픔과 원망, 비난 등은 한 번만 모른 척했으면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인이 그렇듯 저라고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명색이 언론인이라고 자리매김하는 터에 비리나 부정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한다면 그 부끄러움을 어찌 감당할까 싶었습니다. 저는 다만 부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제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와 저의 형제들에게 부끄러움을 갖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난할지언정 부끄러운 족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에 누구보다 치열한 싸움을 했고 정말 이를 앙다물고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제가 자리를 던진다 하더라도 결코 무책임이라는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오직 나의 사랑에 꽃을 피워. 저는 저희 공존의 길 위에서라는 이 책에 약 158페이지에 수록이 된 내용인데요. 조금 요약을 해서 한 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이게 좀 나누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자 이제 김순현 대표를 참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려는 걸 정말 간신히 참았어요. 소신이라는 것을 넘어서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감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역 언론인들에게 애정 담긴 지적과도 같은 표현들에 실어진 간절한 그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형제들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족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고 그냥 정말 못 본 척 했다면 그 많은 지역의 관계들과의 단절, 그리고 원망 이런 것도 없었겠지만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알 권리 또는 펜 끝에 힘을 실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방심하는, 그리고 방치하는 언론인으로서의 무책임한 모습은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씀에 정말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신 있는 언론인의 정의란 이렇게 본인만의 기준된 사명감이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감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이 분의 성격상 분명 사명감은 무슨 이러면서 쑥스러워하는 그런 웃을 듯 말 듯한 그런 표정이 선한데요. 노래 듣고 저희 김순현의 시선, 공존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날게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계시다는 선배님의 연락을 받고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나오셔서 증언을 좀 해주십사 하는 제 간절한 연락을 멀리 아프리카에 계신다는 이유로 피하셨지요. 선배님의 증언으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제 믿음과 희망은 끝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감옥살이는 하지 않았지만 모욕적인 제명을 쓰고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인연이 이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쉽사리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하겠습니까? 다 제 불찰이고 못난 탓이려니 합니다. 좋은 일로 만난 사이도 어떤 때는 틀어져서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 십상인데 선배님과 저는 언론의 취재 대상으로 만난 사이이니 그리 편한 사이는 아니었지요. 춥고 좁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저의 사무실에서 작은 난로를 끌어안고 자판을 두들기는 저를 보며 가여운 눈으로 선배로서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며 주신 도움, 저는 그 도움을
선배님의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실만 말씀해 주셨더라면 대응하는 방식이 선의를 가장해 후배의 목을 옥죄는 것이라면 인간의 도리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지금도 선배님의 소탈한 웃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말해 주십시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 이럴 때 감정이입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런 경험을 저 역시도 좀 해본 입장이라서 정말 감정이입이 강하게 됐었어요.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고 오늘 그 방송 원고를 좀 정리를 하는데 이 책 내용을 읽으면서 이 감정이입 때문에 저의 내용들이 같이 감정이입이 되어서 제 SNS에 정말 이런 내용들을 좀 약간 게재를 하기는 했는데 정말 선의를 가장해서 상대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다는 것, 정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실과는 다르게 그런 일들이 주변에 정말 쉬 벌어지기도 해요. 책 내용으로 볼 때 그때의 암울함이 정말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후배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의 명분을 전이시키는 교란된 행동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지 아닌 것이 아니란 말도 맞을 것 같고요. 도망가면 그만인가요?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것이라면 당연지사 르완다가 아니라 지구 끝이라도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곤욕스러웠던 일들을 겪고 나서 개선이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신 거였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송 선배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정말 답답합니다.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6월 선정도서 김수년의 시선 공존의 길 위에서 저자의 선의를 가장한 선배와의 관계담 소개해봤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소신을 행한다는 것은 늘 애롭고 힘들지만 앞에 소개한 사회 어디에서라도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고자 하는 소신강한 언론인들도 많다는 말로 오늘 공존의 길이에서 소개를 마쳐봅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 박미주의 책향기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속 책향기 꾸며갈게요.